야코비안 판정법인데요. 이 야코비안 판정법은 뭐냐면은 자, 다음과 같은 n개의 변수들을 갖고 있는 정확하게 n개의 함수가 있어요. 즉 변수의 개수와 함수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이 조건은요. 자, n개의 변수를 갖고 있는 n개의 함수들이 있는데 이 함수들이 다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함수로부터 야코비안을 계산할 수 있을 텐데요. 즉 이 야코비안을 기호 표기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종속 변수를 위에다 쓴 거예요. 그리고 독립 변수를 아래다 쓰고요. 위가 종속 변수, 아래가 독립 변수를 씁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n개가 있고요. 종속 변수가 n개가 있는데 야코비안이니까 이 야코비안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죠. 이 야코비안을 마저 써보면은 다음 같은 행렬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야코비안을 우리가 간단하게 J라 쓴다면은 J는 라운드 Y1, 라운드 X1이고요. 라운드 Y1, 라운드 X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Y1, 라운드 XN. 그 다음에 라운드 Y2, 라운드 X1. 라운드 Y2, 라운드 X2 이런 모양입니다. 라운드 Y2, 라운드 XN이고요. 맨 밑에는 YN을 X1에 대해서, YN을 X2에 대해서, YN을 XN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 한 것을 순차적으로 쓰면 됩니다. 이 야코비안 기억하는 건 쉬워요. 얘를 이변수, 이변수, 이변수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 한 것을 순차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이 변수, 이변수, 이변수에 대해서 편미분 한 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얘를 X1에 대해서, X2에 대해서, X3, XN에 대해서 편미분 한 것을 맨 밑에다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YN을 라운드 X1, 자, 이것이 바로 야코비안의 모양인데요. 자, 이제 얘가 이 n개의 변수들 모든 이 Rn 공간에 있는 이 어떤 볼 안에 속하는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볼이 하나 있다고 볼게요. 이 네이버드 안에 속하는 임의 원소들이 바로 얘네들이 이 임의 점들이 이렇게 x1부터 xn이었을 때 모든 점에 대해서 이 볼 안에 속하는 모든 점에서 만약에 이 야코비안이 항등적으로 0이라면은 그럴 때는 종속관계가 있어요 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다시피 n개의 함수들이 종속관계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여기 n개의 변수들로 이루어지는 n차원 공간상의 어떤 네이버우드가 있을 때 그 네이버우드 안에 속하는 모든 점에 대해서 모든이에요. 항등적으로 0이 된다면은 종속관계가 있어요 라고 정의를 합니다. 독립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적어도 어느 한 점에서 이 볼 안에 있는 적어도 어느 한 점에서 이 야코비안이 0이 되지 않는 게 있더라. 그러면 독립적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점에서 항등적으로 0이 된다면 종속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야코비의 행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수가 종속인지 또는 독립인지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코비의 행렬식에 갖고 있는 어떤 응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예문을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자, 여기에서 y1과 y2가 두 문자에 관한 함수로 정의될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에서 이변수 함수로 정의될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원리를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자, 우리가 증명도 다 했었잖아요.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이 야코비안이 0이 아니면 그 볼 안에 있는 점에서 야코비안이 0이 아니면은 음함수가 존재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밑에가 독립변수예요. 위가 종속변수고요. 자, 그래서 야코비안이 0이 아니면 결과적으로 음함수가 정의되고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모양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사용하도록 하죠. 야코비안이 0이 아니면 성립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예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7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약간 변형하도록 하죠.
이 식을 y1, y2가 x1과 x2에 관한 이변수 함수로 정의될 수 있으려면 야코비안이 계산돼야 되잖아요. 넘기겠습니다. a11, y1 플러스 a12, y2는 이퀄 x1이고요. 행렬 방정식으로 바꿔서 표시해 볼 거예요. a21, y1 플러스 a22, y2 이퀄 x2가 됐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행렬 방정식으로 바꿔서 표시를 해서 야코비안 값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y1, y2, x1, x2예요. 자, 여기는 a11, a12, a21, a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건 마치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꼴이라 봤을 때 이 계수행렬의 행렬식이 0이 되지 않는다면, 이 계수행렬의 행렬식이 0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역행렬을 곱해서 얘네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즉 y1, y2가 얘네들은 보다시피 0이 아닌 어떤 상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하나의 이걸 계산하면 행렬식이 0이 아니면 하나의 상수값이 각각의 상수가 있고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상수이고 여기 보다시피 x1, x2가 변수잖아요. 그래서 행렬 풀어보면 y1은 x1과 x2의 결합으로 구할 수 있고 y2도 x1과 x2의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수행렬을 계산했을 때 A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마저 써볼게요. 존재하면 y1, y2는 얘 역행렬을 여기다 쓰면 되죠. a11, a12, a21, a22 그리고 x1, x2가 되잖아요. 이 말은 y1, y2가 행렬 풀어보면 이 역행렬 구하는 공식으로부터 2차 정사각행렬의 역행렬 구하는 공식에다 적용하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행렬 계산하니까 y1이 x1과 x2의 결합으로 y2도 역시 x1과 x2의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직접 구해보도록 하죠. 2차 정사각행렬에서 이 계수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은 이 행렬의 행렬식이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행렬식 디터미넌트 A가 또는 이제 우리 책에는 이렇게 줄을 그어서 표시했는데 같은 경우입니다. 얘가 0이 되지 않는다면은 역행렬이 존재하잖아요. 자,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은 얘가 0이 아니면 돼요. 그리고 그 말은 곧 행렬식은 A-BC 꼴이잖아요. X자로 계산하니까요. 그래서 A11, A11, A22, A11, A22, 마이너스 A12, A21이죠. 자, 2차 정사각행렬의 역행렬 구하는 공식은 이걸 행렬식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조건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의 행렬식은 0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0이 아니다라고 쓰면 돼요. A11, A22, 마이너스 A12, A21이 0이 아니다. 조건을 찾으려 했으니까 답은 이거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y1, y2가 x1, x2로 표현이 되나요? 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저 해볼게요. 2차 정사각행렬의 역행렬 구하는 공식으로부터 행렬식의 역수 그리고 주대각선의 위치를 바꾸죠. A22, A11 나머지 부호를 반대로 하죠. 마이너스 A12, 마이너스 A21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A 인버스가 구해지고 오른쪽에 X1, X2예요. 행렬 계산해서 하면은 Y1이 첫 번째 식, Y2가 두 번째 식이니까 결과적으로 Y1, Y2가 X1, X2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이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제 17번에서 요구했던 조건은 이거예요. 계수행렬 행렬식이 0이 아닌 것, 즉 문자를 써서 표시한다면 이 값이 0이 아니면은 y1, y2를 각각 x1과 x2에 대한 이변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음함수가 정의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 시험에 이 방정식을 하나 더 문제를 내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이렇게 다 넘겨서 그때는 이제 방정식이 하나 더 있다면 3차 정사각행 형태로 되겠죠. 여전히 그 3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음함수가 정의됩니다 라고 답을 쓰면 됩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표시하면 돼요. 자, 이어서 예제 18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에 의하여 y1, y2는 각각 x1, x2의 이변수 함수로 정의가 돼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편도함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직접 편도함수를 구해봅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주어진 음함수에서 볼까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F하고 G는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1, y2가 x1, x2로 각각 정의된다라고 가정하고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방정식만 따로 놓고 보겠습니다. x1, 그래 F 이렇게 씁시다.
우리 연립방정식을 앞에서 좀 전에 설명했었으니까 그 원리를 써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g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y2 이퀄 제로네요. 자, 여기에서 자, 우리는 이 식의 양변을 전미분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앞에서 연립방정식을 처음에 이 편도함수 구할 때 이 편도함수를 구하려고 할 때 전미분을 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의 양변을 전미분합니다. 자, 이제 df, 우변은 0이니까 df도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어요. g도 0이니까 dg도 역시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자, 이제 전미분을 하는 거예요. 자, 변수를 계산합니다. 여기 보면은 x1에 대해서 편면하니까 x2 dx1이 나오죠. 그리고 x2에 대해서 편면하니까 x1 dx2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y1과 y2는 x1과 x2 두 문자만의 함수예요. 문제에서 이미 그런 함수라고 가정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x1과 x2가 독립변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미분할 때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식을 이제 전미분을 했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계산하는데요. 일단 전미분이니까 우리는 여기 종속변수를 그대로 하나의 변수처럼 취급해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 여기도 볼까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요 앞에 계산했던 걸 보세요. 한참 지나갔군요. 선생님이 아까 판서만 하고 그냥 넘어가서 여기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요런 모양에서 전미분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fy, 이 y가 종속변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dy 이렇게 썼잖아요. f1 dx1 이렇게 했었죠. fn dxn. 자,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요 종속변수에 대해서도 그냥 미분했던 것처럼 이 y1과 y2가 x1과 x2 두 문자만의 함수일지라도 y1, y2에 대해서 전미분이니까 그대로 얘네들 하듯이 똑같이 하겠습니다. y1에 대해서 편면하니까 마이너스 y2 dy1 이렇게 쓰겠다는 뜻이에요. 이 원리와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y2에 대해서 편면하니까 마이너스 y1 dy2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합니다. 이제 전미분하니까 2x1 dx1 2x2 dx2 마이너스 자 이제 y1에 대해서 편면하니까 dy1 y2에 대해서 편면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얘네들을 이항했으니까 y2 dy1 플러스 y1 dy2 이퀄 얘네들 다시 쓰면은 x2 dx1 x1 dx2가 됐어요. 얘네들도 우변을 이하라니까 dy1 플러스 dy2 넘어갔고 얘네들 그대로 쓰면은 2배 x1 dx1 2배 x2 dx2가 돼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편미분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y1과 y2가 x1과 x2 두 문자만의 함수였잖아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y1을 x1에 대해서 편미분하자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식을 보세요. 여기 보다시피 이 y1과 y2가 두 문자만의 함수인데 이 편미분한다는 얘기는 오직 x1만 독립변수로 보고 미분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x2는 상수 취급하겠습니다. x2가 상수라면은 이 dx2 0이 되고 dx2 0이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y1과 y2가 모두 x1만의 함수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dx2는 0이 되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얘네들이 0이니까 요것만 남잖아요. 요것만 남아요. 자, 그래서 요 방정식을 책에는 역시 dx1은 나눈다라고 표현했지만 결과적으로 y1과 y2가 x1만의 함수니까 라운드교를 써서 표시를 한다면 편미분 해봤자 얘만 남고 나머지가 다 제로가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y2 라운드 x 라운드 y1이군요. 라운드 y1 라운드 x1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책대로 한다면 dx1은 나눈다라고 표현하면 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y1과 y2가 원래 x1, x2 두 문자만의 함수였는데 그 중에서 x1에 대해서만 표현하니까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하니까 y1을 x2에 대해서 표현한 건 제로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식만 놓고 본다면은 여기까지만 놓고 연립방정식을 이렇게만 놓고 x1에 대해서 얘네들 다 편입을 하고 얘네들 역시 x1에 대해서 편입을 한다라고 써서 이렇게 라운드기를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y1 라운드 y2. 자, 여기 x1을 x1에 대해서 표현하면 1이죠. 그러니까 x2만 남아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도 이제 라운드 y1, 라운드 x1, 그리고 라운드 y2, 라운드 x1이에요. 이퀄 우변은 얘네들을 x1에 대해서만 표현하니까 이거는 1이고 이것만 남아요. 2x1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책에 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나눈다라고 생각하고 D를 라운드로 바꿨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모양을 보고서 다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을 보고 연립방정식을 다시 만들어 보면은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모양이 나오죠. 자,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y1 라운드 y1 라운드 x1, 그 다음에 여기도 첫 번째는 라운드 y1 라운드 x1이고 두 번째는 라운드 y2 라운드 x1이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은 x2, 그 다음에 2배 x1이 같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개수가 y2, y1, 1, 1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 역시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a, b 이퀄 c의 꼴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개수행렬 행렬식이 0이 아닐 때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수행렬 행렬식이 바로 야코비안 값이에요. 이 야코비안 값이 0이 아니면 즉 얘네들을 구할 수 있죠. 라운드 y1, 라운드 x1, 라운드 y2, 라운드 x1은 자, 이거의 역행렬을 이쪽으로 곱해요. 그리고 x2, x2배 x1입니다. 자, 이제 y2, y1, 11의 역행렬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역행렬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AD-BC의 역수니까 y2-y1은 0이 아니었다라 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야코비안 값이 0이 되질 않아야 음함수가 정의 되거든요. 문제에서 가정을 했잖아요. 음함수가 정의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가정으로부터 야코비안 값은 0이 아닙니다. 이 야코비안 값이거든요, 얘가. 자, 이제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하고요. 그 역행렬의 모양을 직접 찾아보려고 합니다. A-BC의 역수, 주대학생의 위치를 바꾸죠. 1, y2, 그래 나머지는 부호를 반대로 하니까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x2, 2배 x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다시 한번 쭉 풀어서 써보면은 여기는 y2 마이너스 y1분의 1이고요. 자, 행렬 계산합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여기는 x2 마이너스 2배 x1 y1 행렬 계산하죠. 마이너스 x2 플러스 2배 x1 y2예요. 자, 그래서 스칼라배 하듯이 계산하면 y2 마이너스 y1분의 요거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것이 라운드 y1 라운드 x1이라는 얘기고요. 요 안에 들어가서 이것분의 얘가 바로 라운드 y2 라운드 x1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y1과 y2가 x1만의 함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계산이 됐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똑같은 논리를 반복할 수 있죠. 이번에는 x2만의 함수라 가정하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번엔 얘가 0이 되고 얘만 남아 있으니까 양변을 x2에 대해서 표현하면 x1과 2배 x2만 남아요. x1과 여기 x1과 2배 x2만 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좌변은 모양이 똑같아요. 얘네들을 요것만 바꾸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됐죠?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걸 바꾸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요. 판사한 거를 살짝 바꿔서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변수 함수가 음함수가 정의된다 했으니까 야코비안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0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역행렬을 곱하는 거죠.
여기는 x1 2배 x2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역행률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x1 2배 x2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식의 결과가 바로 앞에서 했던 거를 이제 결과를 여기다 따로 써볼게요. 라운드 y1, 라운드 x1을 따로 써서 표시한다면 y2 마이너스 y1분의 x2 마이너스 2배 x1 y1이고요. 라운드 y2, 라운드 x1이죠. 그게 요 밑에 거예요. y2 마이너스 y1분의 마이너스 x2 플러스 2배 x1 y2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요 간단한 예문에다 적용한 것 뿐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저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행렬 계산하니까 x1 마이너스 2배 y, 알파벳 순서대로 쓸게요. x1 마이너스 2배 x2 y1이고 행렬 계산은 마이너스 x1 플러스 2배 x2 y2가 되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다 스칼라 배하듯이 계산하면은 첫 번째가 첫 번째랑 같아야 되죠. 요 위에다 쓰겠습니다. 라운드 y1, 라운드 x2는 y2 마이너스 y1분의 x1 마이너스 2배 x2 y1이란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라운드 y2, 라운드 x2는 안에 들어가니까 y2 마이너스 y1분의 마이너스 x1 플러스 2배 x2 y2가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함수가 정의된다고 했을 때 편도함수, 얘네들은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예문을 통해서 연속인 편도함수를 구해봤었습니다. 자, 이 예문을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두 개의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함수적으로 종속임을 보이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코비안 값이 모든 xy에 대해서, 이 변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모든 값들에 대해서 항등적으로 0이라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변수가 이렇게 있을 때 종속임을 보이세요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야코비안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함수가 이제 G1 대신에 Y1 써도 돼요. G2 대신에 Y2 써도 됩니다. 여기 Y1, Y2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야코비안 값이 0이면은 그러면 종속이에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이 예문에다가 동일하게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코비안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야코비안. 자, 이제 그냥 Z하고 W를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G하고 W를 써서 표시한다면은 이제 독립변수는 여기 X, Y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코비안 값을 계산한 것은 라운드 G, 라운드 X, 라운드 G, 라운드 Y, 라운드 W, 라운드 X, 라운드 W, 라운드 Y와 같이 됐죠. 자, 이제 이걸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G를 X에 대해서 편민하니까 1이고요. G를 Y에 대해서 편민하고 W를 X에 대해서 편민합니다. W를 X에 대해서 편민하니까 2X 플러스 X죠. 그러니까 2Y가 되네요. 그 다음에 W를 Y에 대해서 편민을 하니까 2X 플러스 2Y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 행렬식 계산해 보세요. X자로 계산하니까 0이 나오잖아요. 모든 XY에 대해서 항등적으로 항상 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속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다변수 함수의 음함수인법이 약간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복잡한 경우도 많고 첨자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자꾸 반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일변수 함수 형태의 음함수 민법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다변수 함수로 확대했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음함수가 정의가 되는지, 또한 그렇게 된다면은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거라 생각하고요. 앞서 선생님이 암기하세요라고 했던 그 음함수 민법 공식들이 있죠. 그런 공식들을 잘 기억해 둔다면 학습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어서 12장 9절 동차 함수와 오일러 정리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